가히 초대형 속보라고 해도 무방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보고서를 통해 XRP를 국경 간 결제 강화 옵션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인데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IMF의 2023년 문서는 XRP를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인정한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IMF가 발행한 신뢰다리와 자금 흐름이라는 제목의 핀테크 노트에 따르면 XRP는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옵션 중 하나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사기 관련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카카오와 관련하여 사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타벅스 관련한 토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 네티즌의 스타벅스 코리아 주식 토큰 신규 발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메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업 주식 토큰 스타벅스 코리아 주식 토큰을 소개한다라면서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주식과 연동되는 암호화폐 SBT의 가치는 한국투자 신탁운용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일 하단에는 스타벅스에서 발송한 이메일처럼 실제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해당 메일의 발송자 주소는 스타벅스 kr.beauty로 실제 스타벅스가 발송하는 이메일 주소인 starbucks.co.kr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스타벅스 관련자들이 아니라면 구별해 낼 수가 없는 정도이죠. 해당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QR코드가 연결되는 이는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인증하면 개인정보와 암호화폐를 빼가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입니다. 이제 앞서 지난 5월에도 스타벅스 무료 대체 불가 토큰 즉 NFT 에어드랍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대규모로 발송된 바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같은 수법으로 메일 내 링크를 클릭하면 QR코드로 연결되었는데 최근 대기업을 사칭해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피싱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한항공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유포되었고 이달에는 테슬라 이제 주식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내용의 피싱 메일이 발송되었는데 참 이러한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잡아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올 수 없게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닥터 비트맨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들의 토큰들은 절대로 개인들에게 사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뭔가 내용을 보았을 때 좀 혹한다라고 느낀다면 열중에 열은 사기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위험자산 선호 추세가 수십 년 내 가장 긴 약세장을 진입하기 직전인 2021년 말 이후로 가장 강하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치 작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근 기술주 밈주식 암호화폐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는데 일례로 솔렉티브 라운드일 밈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밈 상장 지수 펀드는 올해 61% 상승하였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열기들로 인해 이들 기업 주식과 연계된 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개인 투자 협회인 AAII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내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강세 심리 지표 또한 이달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강세 기대 심리와 약세 기대 심리 간 차이를 나타내는 불베어 스프레드 또한 6주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며 2021년 11월 이후 가장 긴 기간 플러스를 유지하였는데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이죠. CBOE는 옵션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풋콜 비율 역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CBOE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 또한 13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가 20 미만이면 위험 대비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우리가 매일 보는 공포 탐욕 지수의 이제 극단적인 탐욕 단계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밖에도 주가가 조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재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최근 S&P 500 지수의 일일 변동폭이 2021년 말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 코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 FOMC가 이제 은행 시스템을 구조한 이후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었죠. 지금의 위험 자산의 랠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은행 파산이나 FTX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암호화폐 투자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은 쭉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1년 말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들떠 있었다며 곧 폭락장이 올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왔었는데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폭풍 전야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의 약식 판결 이후 순풍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가히 초대형 속보라고 해도 무방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보고서를 통해 XRP를 국경 간 결제 강화 옵션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IMF 2023년 문서 공식 해결책으로 인정한다. 무엇을 XRP를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인정한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XRP가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여러 주요 기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IMF는 자료를 발행하여 XRP를 국경 간 결제 강화 옵션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전함에 따라 이제 그 명성은 암호화폐 시장을 초월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IMF가 발행한 신뢰다리와 자금 흐름이라는 제목의 핀테크 노트에 따르면 XRP는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옵션 중 하나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IMF의 금융 3단관, 상담관 등 4명의 산업 전문가가 2023년 3월에 이 노트를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국경 간 결제에 직면한 문제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이제 국경 간 결제의 문제점은 IMF의 논문이 이제 그 국경 간 결제가 느리고 불투명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이러한 도전들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문제들은 금융기관과 최종 사용자 사이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논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에 따르면 이제 국내 은행 간의 상호 운용성은 해당 국가 중앙은행에 의해 시작되는 신뢰로 인해 쉽게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는 국내가 아닌 국경을 넘어서는 결제에서는 세계적인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이 더 어렵다. 이를 위해서 참여은행은 참여은행은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뢰 링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제 신용 및 선 노출 모델은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서블 솔루션 이제 XRP 가능한 해결책은 XRP다라는 뜻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XRP는 국경 간 결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 논문의 수합 라인과 토큰화된 자금 그리고 국제적 시장의 더 큰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 검토 사항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검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XRP라는 것이죠. 이 논문은 국경 간 결제와 관련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이룬 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리플랩스를 언급하는 거죠. 이 논문에 따르면 리플은 XRP를 사용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 중 하나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논문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리플의 XRP와 같은 민간 결제 자산 및 시장 또한 스텔라 재단과 스트라이크,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한 사례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핀테크 노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XRP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시간으로 인해 국경 간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이 자산을 자사의 이제 온 디맨드 유동성, 즉 ODL 솔루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사의 메인 솔루션, 메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ODL 솔루션은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국경 간 결제를 좀 더 빠르고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ODL 서비스를 활용하고 리플렛 기반의 기관들에게 국경을 넘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제 2018년에 발행된 이전 논문에서도 IMF는 XRP를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도구로 인정을 했고, 지난 5월에 HSBC가 XRP 레저의 국경 간 결제 기능에 주목을 했다. 이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수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이 IMF가 XRP를 직접적으로 핀테크 노트를 통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언급을 하면서 XRP 좋다, XRP가 국경 간 결제에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과 추가적으로 스텔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의 경우는 이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하면서 결제의 혁신을 추구하려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융업계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크립토를 통해서 전통금융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 크립토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간의 자산의 격차가 얼마나 나게 될지 웬만한 근로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계층의 이동이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 어제는 중립 단계였는데 이제 탐욕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또다시 3만 불 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더 붙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에서 3만 1,000달러 가격대를 꽤 오래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25K, 26K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 3만 불, 이 30K가 높은 가격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없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미국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상황 또한 나쁘지 않고 리플과 SEC 간의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매우 크립토 씬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증권 이슈,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 이슈도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크로가 그리 중요한 변수도 아닙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영향을 크게 받을 분야도 없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단계에 가까웠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고 연말에는 금리를 아예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은 코인 개별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이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에서 30K를 놓치고 25K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망한다거나 끝났다고
판단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EDXM을 통해 월가는 기관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만 판매하고 있지만 그만큼 탄탄한 수요가 붙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SEC가 리플에 한 방 먹으면서 코인 마켓에 대한 제어권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와 카르다노나 에이다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도 SEC의 소송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더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조정이 큰 영향을 그리 미치지 못합니다. 이 크립토 퀀트는 2022년 약세 사이클 이후 비트코인이 올해 82%나 상승했음을 지적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216%나 상승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이 더 크게 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면 마이클 세일러와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을 볼 때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최근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해 수익 실현을 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작년과 같은 2022년에 우울했던 사이클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완만한 상승 사이클을 그리며 2025년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2025년은 크립토 사이클에서 불장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 시작할 때이고 20에서 30만 불을 목표가로 비트코인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SEC와의 소송에서 너무나 잘 싸워준 리플의 XRP가 2025년에 불장의 매우 중요한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에서 리플로 그 물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현재 XRP 가격이 0.8달러대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1달러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XRP 1달러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리플 중심의 작은 불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